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PCE가 0.3이 나왔죠? 컨센이 0.4였는데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도 0.3 컨센에 부합하게 나왔죠. 근데 사실 PCE 같은 경우는 CPI와 PPI가 2월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로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PPI가 나오게 되면 해외 IB 기관들로부터 추정치를 받아요. 이게 PCE가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나왔던 자료니까 이때 전망치가 MOM으로 0.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로 0.36, 그러니까 0.4였죠. 그러니까 0.4, 0.3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실제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고, 오히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는 그렇게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PCE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보시게 되면 지금 2월달 PCE가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뭐냐, 과거 1월달에 비해서 이게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24년 1월이 빨간색 칠한 거 보시면 0.5%, 0.2%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0.1, 0.4였어요. 이게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서 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망을 다 했었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녹아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보시면 PPI 개정이 1월달 데이터가 상향 수정될 거라는 것을 애초에 다 시장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까지 다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1월달 PCE 가격이 소폭 상향 수정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YY로 보더라도 그럼 2.5가 집계가 됐다고 하죠. YY로. 근데 소수점까지로 가보면 2.45입니다. 이게 반올림이 돼서 2.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전 달 2.4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이 얘기죠. 이 차트로 보시면 이겁니다. 물론 YY 차트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뚜렷하게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45로,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이 돼서 2.5가 나온 거고, 전월이 2.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소수점으로 보면 2.4에서 2.5로 0.1%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0.02%가 소폭 높아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YY도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아닌 거고요.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2.78로 기록이 되면서 지난달보다도 더 계속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이 코어죠.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파란색은 소폭 반등하는 거,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죠. 보시면 연율화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기존까지는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YY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졌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기저효과를 좀 빼보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물가 수준이 재차 반등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이 파란색이 3개월 연율화인데 무려 3.5%까지 이렇게 올랐고 6개월 연율화도 2.9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호흡 말고 단기간에서 시야를 좁혀보면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이 상품단에서의 물가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2%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죠.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구성인데 이 재화가 결국에는 이 상품 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이후로 처음 반등을 한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CPI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잖아요. 상품 물가가 반등을 했다. 이 부분이 재확인된 수준입니다. 내가 CPI 발표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당연히 이 반등을 주도한 게 뭐냐. 결국에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 2.3%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2월 달에 좀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왔는데, 차트로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잘 떨어지다 이번 달 이렇게 반등을 하게 난 것인데, 사실 이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게 국제유가일 수밖에 없죠. 이 고점을 기록한 게 제가 WTI의 가격대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았을 때가 WTI가 122불 정도 거래됐을 때고 다음 고점은 94불 정도가 거래됐을 때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각 구성 항목이 계속 떨어지다가 요번 달 이렇게 반등하게 나온 게 요번 최근에 WTI가 한 83불, 84불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PC에서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결국 국제유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결국 에너지 구성 항목의 비율이 가격 상승으로 물가 반등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2월달 PCE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 그대로 부합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려를 했던 1월달 상향 조정된 부분들, 물가가 잘 안 잡혔던 부분들이죠. 상향 수정된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 이미 PPI 개정이 1월달 데이터가 상향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다 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됐던 거라서 크게 과거 데이터가 개정되면서 상향 수정된 것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까지 가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최근 3개월로 좁혀서 기조효과를 빼버리면 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원유입니다. 주도한 게 이제 재화, 상품단에서의 반등이 의미심장하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CPI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일시적인 반등일지 구조적인 반등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물가 흐름에서 반등을 주도했던 건 역시 에너지인데 에너지, 재화와 서비스의 부분의 가격 흐름입니다. 높았을 때 WTI가 122불에서 거래가 됐던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고 이때도 94불, 지금이 84불, 83불 정도니까 이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다만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글쎄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반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PCE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PCE 지수에서 더 중요하게 저는 살펴보는 게 소득과 소비 지출에 대한 변화죠. 2월달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있죠. 명목 가처분 소득은 0.2%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세금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빼고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오른 거 빼고 나면 사실상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계속 둔화되다가 지난달 0이었죠. 그리고 이번 달 마이너스로 감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소득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만큼 결국에는 실질 금리의 부담만 더 느끼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제약적인 수준이 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일정 부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폭은 어느 정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제가 여기 소제목에도 글을 써놨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죠. 근데 소비 지출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빚을 내면서도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소비는 언제 줄어들었냐? 과거 쭉 보시면 결국 부러지고 나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 위축이 되고 나서야 회고가 되고 나서야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소비 지표, 성장률 이거를 놓고 경기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해고되기 직전까지는 대출을 해가면서까지도 소비를 하는 게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보시면 0.8% 증가했어요. 상당히 높은 증가죠. 이게 시장 예상치가 0.5%였는데 크게 상회를 한 것이고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전달이 0.2였잖아요. 이게 지금 0.8로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그런 수치를 봐야 됩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0.4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4 정도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직전 달에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가 0.1이었는데 더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 높아진 거니까 뭐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과거처럼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1월달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4로 증가한 거니까 그 증가폭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월달이 조금 예외적인 모습이었고 다시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과거 행태 그대로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소비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달을 빼놓고 보면 쭉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쭉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해놓고 가처분 소득 0.8이 증가했다. 가계 소비 여력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 0.4거든요. 이게 23년 12월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복귀했다지 이 복귀한 수주도 MOM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 마이너스 0.2로 더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거기서 0.4니까 과거의 소비 행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강도가 점차 약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단순히 0.8로 찍힌 이 개인 소비 지출만 보고 미국의 가계 소비 여력이 여전히 높다,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 방향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0.1인데 실질 소비 지출이 0.4다. 어떻게 소득은 계속 줄었는데 소비는 계속 늘었냐. 이겁니다. 근데 이런 소비 행태는 미국이 원래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원래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게 소득이 줄면 지출도 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비 약화가 곧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용카드를 쓰든지 빚을 내면서도 소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가 언제 주냐? 실질적으로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실업, 경기 침체, 둔화가 심해져야 그때야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 지표가 상당히 후행적인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고용도 후행인데 소비도 후행이죠. 따라서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것만 놓고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꾸준히 드립니다. 1월 달에 제가 봤던 게 지금 2월 달이죠. 1월 달에 봤던 게 가처분 소득 증가가 없었고 여기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여기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봤지만 이게 지금 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예전처럼 흥청망청하는 소비 행태로 돌아갔다. 뭐 그 정도뿐이지 이 강도가 또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OM으로 봤을 때. 이 0.8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여전히 소비가 강하고 소비 여력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2월달 자료 실질 소비 지출이라든지 실질 소득 대비해서 놓고 보면 뭐 여전히 견고한 모습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장단기가 역전돼 있는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된 추이로 놓고 봤을 때 역사적 평균 수준 범위 내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소폭 상해에서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밴드 안이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밴드 내에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질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재의 구입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행 데이터로 침체 직전에 소비가 급감하는 패턴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내구재 수주죠.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경기에 선행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상태에 민감하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재 구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번 2월 PC 지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파월 연준이 샌프란시스코 연준과의 대담에서 뭐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PC 지표를 보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봤지만 더불어서 한 말이 있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발행했던 내용과 사실 180도 전혀 또 달라진 내용이에요. 파월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물가 뭐 만족스럽지만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기저효과를 제거해놓고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비친 건데요.
그러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뉘앙스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고금리, 제약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했던 FOMC와는 다른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FOMC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매파성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FOMC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파월의 발언과 좀 자세히 보세요. 벌써 좀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게 대담을 이어나가는 자리에서 뭐 이런 생각을 나누는 뉘앙스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장소에서 주는 무게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공식적인 생각이고 뉘앙스냐, 그리고 시장이 조율하기 위한 서브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FOMC가 파월의 본의이고 뭐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파월의 발언은 그 이후에도 제가 매파성으로 계속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던 그런 측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여기서 파월이 이릅니다. 현재 수준의 금리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빨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뭐 다만 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대담에서 얘기했던 파월의 진위는 글쎄요, 뭐 시장이 너무 뜨겁게 과열되거나 특히 장기채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소 엇갈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FOMC 이후에 매파성 발언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그 측면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